오늘은 소위 T 성향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끌어당김이나 마음 공부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언젠가 한 번쯤은 비슷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의식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이성의 벽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성의 벽이 높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끌어당김은 정말 모순이 많아 보이죠. 초창기 끌어당김을 할 때는 하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쉽게 되고 또 현실로 오는 것도 종종 보이니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니 끌어당김, 트랜서핑, 카르마 등등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 찜찜한 기분입니다. 이런 찜찜함을 가지고 끌어당김을 하다 보면 혹시나 원하는 현실이 바로 안 나타나거나 혹여나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에휴 이런 유사과학을 믿은 내 잘못이지, 혹은 이거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 이런 식으로 트랜서핑이나 끌어당김에 엄청난 반감이 생겨 평생 이쪽으론 시선도 안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는데 그럼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T 성향 90% 이상 ENTJ 서건남이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한 구독자님의 질문으로 끌어당김의 헷갈리는 점과 모순점 몇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우리 T 성향의 길드원 여러분과 재밌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코코넛님께 감사합니다. 질문을 요약각색하자면 크게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현실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균형력에 의해 불행도 같이 오는 건가요? 두 번째,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는데 자연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절대 두지 않는다던데 지금껏 슬픔에 치우쳐져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다시 기쁨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세 번째,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던데 그럼 균형력이랑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런 3가지 모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T 성향이 강해 납득이 안 되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성향 때문에 다행히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찾은 상태라 댓글을 보면서 영상 만들 생각에 입술이 실룩거리더라고요.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이 저 질문을 기반으로 깔아놓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곳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헷갈리는 개념이라 이제껏 제 영상을 정리해보고 부족한 내용은 추가하여 한 입에 쏙쏙 드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끌어당김과 카르마와의 상충점은 위에 카드 띄워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처럼 매일 부딪히고 사유하면서 조금씩 정리해 가는 중인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도 그냥 하나의 관점 조각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납득이 돼 하시면 주머니에 쓱 넣어 수시로 사용해 보시고 거부감이 든다면 그대로 들고선 물수제비를 튕겨버리시면 됩니다. 우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 너무 큰 중요도는 노노.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 긍정적인 상상으로 긍정적인 것만 온다면 균형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만 체리피킹 할 수 있습니다. 균형력은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서건이에게 10억에 대한 중요도는 10, 건남이에게 10억에 대한 중요도는 100, 우주가 생각하는 10억에 대한 중요도는 5 정도입니다. 그럼 서건이는 5만큼, 건남이는 95만큼 균형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균형력은 감정보다 중요도에 기반합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실린 에너지의 왜곡된 집중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몇몇 계신데요. 소위 긍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성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성공한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긴다는 말이 아니라 차원 이동이 자유로운 고차원 존재인 내 의식을 그 좌표로 먼저 보낸 후에 그 의식과 영혼의 목소리를 힌트 삼고 외부 의도를 증폭시켜서 내가 그 미래로 서서히 다가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로 가는 것에 가까운 거죠. 이렇듯 균형력의 개념은 긍정적인 상상을 한다고 부정적인 것이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아닌 중요도가 너무 높으면 그만큼 반작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라는 에너지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절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균형력은 긍정적 상상을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따라와서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이 아닌 중요도가 너무 높으면 반작용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
간절하지 말고 중요도를 낮춰라. 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파생될 수 있겠죠. 야야 건남아, 난 중요도 신경 안 쓰고 불안한 채로 끌어당겼는데 이루어졌는데? 혹은 취업이나 대학 입시 붙은 사람 중에 안 간절한 사람이 있나요? 네, 저도 간절한 적 많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머릿속 스위치로 똑딱 온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작에 윤회의 고리를 끊고 아스트랄계로 날아갔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으니 간절함에 대해선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간절해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4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결핍형 간절함. 이 경우엔 포기 혹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의 집착이나 너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해버린 시험에서 번아웃을 겪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죠. 네,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몰입형 간절함. 이전 엔트로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루틴과 몰입은 엔트로피를 역행합니다. 다른 곳에 몰입하여 중요도가 조금씩 해소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간절하게 생각하며 공부에 몰입하는 경우, 좋아하는 연인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높아 놓치기 싫은 마음에 퇴근 후 운동 루틴을 만들어 몸을 만드는 경우겠죠. 세 번째, 간절한 후에 내맡기기. 여기부턴 중요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 어느 결과든 후회 없어.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네 번째, 영혼 소명형 간절함 혹은 카르마. 소위 말해 우주나 영혼이 협력하는 인생 트랙이라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영혼 소명. 저 말이 더 쉽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중요도를 초월한 영역인 거죠. 거기에 우주의 협력까지 더해집니다. 이 경우는 뭐 100%겠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감정에 대한 균형은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조율하는 겁니다. 예전에 카르마를 설명하며 스쳐가듯 말씀드렸었는데요. 잔잔한 호수에 물을 던지면 우리가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균형은 자연에서 알아서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둠과 빛은 항상 같이 생기지만 내가 굳이 어둠이 될 필요는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작 애니 1화에서 세상에 빛의 왕이 태어났다. 같은 시각 옆나라에선 어둠의 왕이 태어났다. 뭐 이런 패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자연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바노? 저희는 그냥 중요도만 낮춘다면 무한 긍정을 발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물극필반, 슬픔이 극에 달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이 알아서 기쁨으로 균형을 맞춰주나요? 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감정이나 에너지가 쏠리면 자연은 반대 방향의 포텐셜을 조금씩 머금기 시작해요. 슬픔이 깊어지면 기쁨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점점 무질서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곳이 지구 감옥인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슬픔이 계속되면 자연이 좋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그걸 잡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심리적으로는 계속 부정적, 즉 무질서로 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임으로 비유해보자면 슬픔이 누적되면 기쁨 아이템이 맵 어딘가에서 생성 리젠 됩니다. 근데 내 캐릭터가 기절 상태예요. 기쁨이 안 온다가 아니라 기쁨을 드롭, 즉 득템하지 못한다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파생될 수도 있겠죠. 야야 건남아, 이것도 모순이잖아. 방금 네가 네 입으로 슬픔이 깊어지면 기쁨이 올 준비를 한다며. 그럼 긍정도 깊어지면 부정이 오는 거 아니냐? 네,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 T 여러분들 끝장을 보자고요. 기쁨이 계속되면 슬픔의 포텐셜을 머금느냐? 그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것도 엔트로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상 긍정은 유지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전에 진솔미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우울증은 있어도 계속되는 무한 감사증, 무한 기쁨증 이런 건 없다고요. 기쁨을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법들은 앞선 영상들에 소개가 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즉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기쁨이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밝은 에너지를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다시 슬픔이 극에 달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 기쁨이 극에 달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낙하하게 되어 있다 인 거죠.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부정 자동 모드 ON인 상태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기쁨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조율해줘야만 유지되는 살아있는 감정에 가깝죠. 다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갔을 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식어요. 계속 물을 데워줘야 됩니다. 감정의 방향도 똑같은 거죠. 네, 고지가 보이네요. 세 번째 질문,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던데, 근데 자연은 균형을 맞추니까 너무 감사하면 이제 불만족이 올 차례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앞선 두 질문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 어딘가에 슬며시 정답에 대한 감이 올라오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바로 그 감, 그거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조심스레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던 제 서툰 관점 조각들이 어느 결에서는 꽤 마음에 드신 분들이시겠죠. 앞의 두 질문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다 전해드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조각들로 여러분만의 리듬, 여러분만의 감각 속에서 또 다른 연결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의 정답은 조심스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저는 이 채널을 제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함께 자라나는 이야기숲, 우리들의 길드, 작은 사유의 공간이면 충분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또 다른 나들이 제 관점을 자유롭게 써보시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